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5교시니까 숫자 5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는 아이리스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셨는데 아까 스캐터 플롯에 해당하는 거를 붙였어요. 스캐터 플롯에 해당하는 거는 한국말로 산점도라고 하죠. 네. 산점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점에 해당하는 거를 상계했다. 그죠? 그래서 펼쳐놨다는 게 상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이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요? 산점도니까는 도표에다가 이 점들이 펼쳐져 있는데 X축, Y축에 해당하는 이 좌표에 그죠? 교차 지점에 점이 찍히는 거죠. 점이 찍히는 거고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이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를 가지고 이 종에 해당하는 아이리스,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셨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트리뷰트즈에 해당하는 것 중에 여기 이제 아이리스라고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는 당연히 이제 아이리스라고 하셔야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이 초록색으로 되고요. 이 나머지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컬러 값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요? 센티미터라고 그냥 하자고 했죠. 우리가 센티미터 단위에 해당하는 걸로 색상 구분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별로 구분하는 게 얘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종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이 모양을 바꿔주네요. 그래서 쉐이프에 해당하는 거 얘도 뭐다? 모양을 바꿔주는 거. 종에 따라서 모양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의 크기에 따라서 좀 바꿔보실 건데요. 제 크기에 따라서는 페탈에 해당하는 거 2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탈 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요 사이즈 보이시죠? 그죠?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고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탈 랭스를 통해서 페탈 랭스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원의 크기, X의 크기, 그 다음에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에 해당하는 거는 이 레이블은 각각에 해당하는 세토사, 버지칼라, 버지니카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리스를 선택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각각의 이 산점도의 점의 위치에 얘가 세토사야, 얘가 버지칼라야, 얘가 버지니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지금 저렇게 붙이게 됐더니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그죠? 여기 Label Only Selection and Subset이라는 걸 선택을 했더니 여기 이제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또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면 나오게끔 하는 게 인터랙티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도 올렸을 때도 이렇게 이 정보값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기존에는 가만히 있다가 해당되는 요소를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런 정보값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 소통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셀렉션 선택을 했을 때 레이블이 단지 나오게끔 해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심볼의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심볼의 사이즈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커지는 거 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전 그 버전에서는 지금 스르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저는 이렇게 스르르 올라가네요. 애니메이션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예전의 버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 싹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투명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뒤에 만약에 삼각형 같은 거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도 잘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터는 이거는 노이즈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스크롤을 조금 내려오시게 되시면요. Show Color Region이라고 해서 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것까지 세토사고 어느 영역부터는 머지 컬러다, 머지 니커다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영역으로 또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레전드리에 해당하는 거는 이건 범례죠. 범례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뜻이네요. 가이드라인은 모기장, 그죠? 격자무늬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2에 가깝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쉬워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호버에 해당하는 거가 마우스 올리는 게 마우스 호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리면, 그죠? 지금 보이시죠? 체크한 거랑 안 한 거의 차이. 체크를 안 했더니 페탈 랭스, 페탈 위드에 해당하는 값만 체크를 했더니 올려봤더니 어떻게 나와요? 클래스 1, 퓨처에 해당하는 값까지 이렇게 나와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네요. 자, 레그레션 라인에 해당하는 거가 회기선이죠. 회기선에 해당하는 거는 기준선을 뜻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회기선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이런 회기선에 해당하는 거에 뭐 기울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앞에서 잠깐 y는 2x에 해당하는 뭐 이런 공식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공식의 기울기 값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네요. 그래서 특정 선에 해당하는 게 회기선이고, 그 선에 이제 가까워진다라는 게 회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기선도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거가 뭐 인디펜던트라고 해서 독립적으로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요 라인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보이죠? 체크하고 안 하고의 차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줌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화살표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먹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요. 누른 다음에 드래그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동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돋보기 모양은 특정 영역, 세토사 영역만 조금 집중해서 볼 거야. 그러면은 드래그 하시면은 해당 부분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또 확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으로 돌아가는 게 이 버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부터 이런 버튼들의 역할들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샌드 셀렉션에 해당하는 거가 해당 부분을 선택하고, 그지?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위에 있는 걸 하나를 빼먹고 왔죠. 빼먹고 왔는데, 얘는 find informative proje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찾을 건데 정보에 해당하는 걸 투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가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애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를 눈으로 찾아서 왔는데, 눈으로 찾아서 오는 거 말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게 find informative projections입니다. 얘를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시면은 스코어 플롯이라고 나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차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얘를 선택했더니, 자,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를 가지고 종을 분류하기가 가장 높은 확률로 잘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탈 위드랑 세팔 위드를 통해서도 값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앞에 게 X축이 뒤에 게 Y축입니다. 그래서 X축에 해당하는 게 페탈 위드, 그 다음에 Y축에 해당하는 게 세팔 위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해서도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리즌 값을 통해서도 봤더니 한 몇 개만 겹치네요. 그래서 빨간 영역에 초록색이 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파란 영역에 빨간색 X가 2개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정도도 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2개로 했을 때 초록색이 2개 정도만 들어오고, 이거는 초록색으로 분류를 하네요. 그치? 여기도 지금 한 1.2개, 한 2개 정도만 이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빨간색 영역에. 그래서 얘는 한 2개 정도
얘는 한 3개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틀린다. 그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순위예요. 첫 번째 추천하는 거, 두 번째 추천하는 거, 세 번째 추천하는 거, 네 번째 추천하는 거 이렇게 얘네들이 인공지능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거의 뭐 대부분 얘네들이 맞다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거의. 그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추천하고 있는 X, Y까지야. 이렇게 하면 세 개 종 구분하기가 가장 확률이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갖다가도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농협에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이 금융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제 X, Y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고객이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거가 갑자기 이 고객이 이제 100만, 200만 원 월 카드값을 쓰는 고객인데, 이번 달은 갑자기 몇천만 원 썼더라. 뭐 그런 경우들도 이제 여기에서 또 판단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갑자기 튀어나가는 이런 값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분포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분포를 통해서 이 X, Y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값을 지금 종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값에 해당하는 거를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고객이 돈을 이제 적게 쓰는 알뜰형 고객인지 아니면 중간 소비층인지 아니면 VVIP에 해당하는 돈을 또 많이 쓰는 소비층인지 얼마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스캐터 플롯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확인을 해보자고 하면은, 자, 페탈과 페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팅했던 대로 좀 다시 돌아왔는데, 페탈 랭스에 해당하는 거가 한 4.3, 그치? 그 다음에 페탈 위드에 해당하는 거가 한 1.64이면 아이리스 세토사,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규 데이터가 여기에 찍혔다. 한마디로. 페탈 랭스가 한 2.7 정도, 그 다음에 페탈 위드가 한 0.5 정도 이렇게 있는 신규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게 되면 얘는 뭐다? 아이리스 세토사로 구분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모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요 안에 들어오면 세토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할 거예요? 아이리스 이거 뭐였죠? 버지 컬러로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랭스에 해당하는 거는 4.5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쪽에서는 1.6보다는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2.4였나? 요 정도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아이리스 버지 컬러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모델이 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뭐 갖다 해본 거예요? 훈련 데이터의 결과값입니다. 훈련 데이터.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못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은 만들어져 있으나 여기가 조금 혼선이 좀 있죠. 이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못 맞추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스캐터 플롯 확인을 해봤어요. 스캐터 플롯을 확인을 해봤고, 스캐터 플롯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데이터를요 전체를 다 갖다 넣었어요. 전체를 다 훈련을 넣어버렸습니다. 맞아요? 100개 중에 100개 다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하려면은요 따로 80개, 20개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유제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샘플러를 연결을 하실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자,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 샘플러 이렇게 연결하고 있네요. 자, 여기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데이터 샘플러. 그렇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얘도 지금 데이터 테이블이잖아요. 데이터 테이블에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연결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선을 봤더니 selected data의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을 따라 클릭했어요. 선을 따라 클릭하게 됐더니 이쪽에 해당하는 거가 얘입니다. 자, 요게 얘예요.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생긴 게 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얘예요. 얘인데 지금 봤더니 셀렉티드 데이터의 데이터래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셀렉티드 한 게 없습니다. 혹은 이제 셀렉티드가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해볼래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뭘 하나를 선택을 하실 거예요. 셀렉티드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 듀얼 모니터에 자꾸 화면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해당되는 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죠? 6번부터 한 10번까지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하실 거고. 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샘플러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 그죠? 여기에 들어오는 걸 한번 보실래요? 어디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이거거든요. 네, 지금 5개를 우리가 선택을 했죠. 맞아요? 5개를 선택했다면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는요, 요 4일은요, 여기에서 영향성을 받은 거예요. 5개 중에 70%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훈련입니다. 앞에 게 이게 훈련이고요. 뒤에 한 개가 이게 뭐예요? 예,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셀렉티드를 이거를 드래그를 안 하면 이걸 드래그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를 리스토어 이렇게 하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요. 지금 한 개가 선택이 됐네. 선택을 안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다 하시거나 여기 누르시면은 선택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은 150개의 데이터예요. 전체 데이터가 150개인데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50. 보이세요? 체크되시나요? 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됐어요? 셀렉티드 데이터. 내가 150개 선택했지. 그거를 데이터 샘플러에 줘요. 그죠?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150개가 들어왔다는 표시예요. 그죠? 이렇게 들어왔다는 표시고요. 들어왔다는 표시고, 이 150개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걸로 나눠주네요. 나눠주는데, 이 앞쪽에가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죠? 훈련이고, 뒤쪽에가 뭐다? 테스트다.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요, 이제 fixed proposal data라고 되어 있어요. 샘플링에 해당하는 타입을 찍어내실 건데, 이 타입 중에서 이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ixed sample size. 그래서 개수, 이거 행의 개수로 할 수 있어요. 행의 개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스턴스에 해당한 게 행이잖아요. 행을 100개 할 거야. 그럼 얘를 체크하시고 100을 하시면, 자, 하시고 여기 샘플 데이터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갱신에 해당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덤을 통해서 뭐다?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150개 중에 100개에 해당하는 거를 이 트레이닝으로, 50개에 해당하는 거를 테스트로 받아오겠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개수를, 그죠? 내가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그죠? 세팅하실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샘플 위드 리플레이스먼트, 샘플에 해당하는 거를 뭐 교체해라. 이렇게, 그죠? 계속 이제 돌 때마다 교체하게끔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가 비율로 하는 거, 얘가 실제 수동으로 하는 거. 밑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거라 부트스트랩 이런 얘기가 있는데,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어떤 얘기냐면요, 이 150개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10개로 자르라는 얘기예요. 10개로 잘라라. 그래서 만약에 10개로 자르면 15개씩이겠죠. 15개씩 10개가 있을 거예요. 10개가 있을 건데,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어떨 때는 앞쪽에서, 그죠? 8개 쓰고 뒤쪽에서 2개 쓰고, 그 다음에는 요 뒤에부터, 여기부터 8개 쓰고 그 다음에 2개 쓰고, 이런 식으로 이 15개에 해당하는 걸로 잘랐을 때
그 폴더라고 치면 첫 번째 폴더부터 여덟 번째 폴더까지, 두 번째 폴더부터 아홉 번째 폴더까지 이렇게 해서요. 이 데이터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 밸리데이션 유효하게끔 써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한 군데만 이렇게 쓰지 말고 1장부터 만약에 10장 중에 1장부터 8장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어떨 때는 2장부터 9장 쓰고 어떨 때는 3장부터 10장 쓰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부트스트랩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그렇죠? 이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식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트스트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있는 두 개 중에서도 이 위에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80%에 해당하는 걸로 두고 샘플 데이터로 눌러주시면은 120개는 훈련 데이터로, 30개는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이런 나눠주는 이런 함수가 따로 있는데 얘도 똑같이 이런 데이터 샘플러 위젯이 그렇게 나눠주네요. 그치?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이 전체 데이터 중에 그 8대2로 이제 그 데이터를 랜덤으로 나누기 위해서 데이터 샘플러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픽스드에 해당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전체 중에 나누는 개수다. 7대 8대2나 7대3 이렇게로 주로 많이 나누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실 건데 모델에 해당하는 거는 백종원 아저씨, 이한복 셰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다른 이 분석의 결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모델들 중에 KNN, 로지스틱, 리니어 이런 것들을 하실 건데요. 자, 이 샘플링 돼 있는 데이터에 쭉 드래그 하셔서요. 모델을 연결하실 거예요. 첫 번째 KNN 이렇게 하실 건데요. 자, KNN에 해당하는 거는요. K 리얼리스트 네이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K에 해당하는 거는 개수고요. 리얼리스트 네이버에 해당하는 거는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값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현재 여성분들이 4분이시고 남성분 1분이거든요. 제가 저기를 가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이런 중성인간이라고 생각할게요. 저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여성으로 판별해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의 다수결, 여기 다수결로 봤을 때 여성분이 4분이시잖아요. 그래서 4분에 해당하는 성질로 저를 판단해준다. 그냥 분류해준다. 이게 뭐예요? KNN에 해당하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KNN에 해당하는 거는 다수결 법칙이라서 틀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값들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거를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좀 틀린 경우들도 있지만 현재 일단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요 첫 번째 KNN에 해당하는 거 붙여봤고요. 두 번째는 로지스틱을 붙여놓고 있네요. 로지스틱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요. 로지스틱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 아니면 여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값 중에 하나의 결과값이 나오는 이 모델입니다.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리니어를 붙여보실 건데 리니어 프로젝션 아니고 리니어 레그레션 이렇게 붙여보실 건데요. 빨간색 안 뜨시나요? 빨간색? 네, 빨간색 뜨실 거예요. 오류라는 거요. 앞에서 파일 할 때 잠깐 오류해다는 거를 확인해 보셨죠? 확인해 보셔가지고 네, 이 리니어 레그레션은 이거를 판단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에 타겟이 카테고리컬이라서요. 결과값이 나오는 거가 이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커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문자 데이터 그런 것들을 또 숫자로 표현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클래시피컬에 해당하는 범주형 데이터로 하는데요. 이 범주형 데이터를 리니어는 판단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결국에는 리니어 레귤레이션은 뭐예요? 예,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뉴메릭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붙여보란 얘기예요. 왜요? 지금 좀 에러 뜨잖아요. 뜨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왜 에러 떴을지를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이게 더 빠르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엔 리니어는 뭐예요? 결과값에 해당하는 타겟이 수치 데이터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혹은 백스페이스 눌러서 삭제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모델 위에 X자가 떴고 에러 났고 걔는 수치형만 분석하실 수 있다. 지금 아이리스는 범주형 타겟이기 때문에 리니어는 못 쓴다. 그런 얘기예요. 못 쓰고. 자, 모델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표가 하나가 있어요. 표가 하나가 있는데 이 표를 통해서 이제 그걸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렇죠?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죠. 좋은데 우리는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보시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붙여봐가지고 에러 뜨면은 이거 못 쓰는구나. 그지? 자꾸 이걸 이걸 자꾸 하네. 자. 리니어 이렇게 했더니 뭐다? 이거는 못 쓰는 거다. 근데 대부분이 못 쓰는 거는 뭐다? 얘가 분석해 줄 수 있는 게 수치형 데이터인데 얘가 문자형이구나. 그렇죠? 타겟에 해당하는 문자형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 못 쓴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런 것들이고 뒤에 가면은 어떤 거는 리니어 쓰고 어떤 거는 로지스틱 쓰고 이런 거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표를 뒤에서 한번 만나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각각에 해당하는 성질을 통해서 어떤 거가 더 좋고 어떤 거가 여기서 쓸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하자? 그냥 위치에 붙여보세요. 그리고서 에러가 뜨면 에러를 느껴보시래요. 그렇죠? 그래서 에러에 나는 거가 뜨면 이게 왜 에러인지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카테고리컬이 지금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문자 데이터 자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리메이크로 바꿨을 때 아까 이제 붙였던 그 리니어가 정상 동작한다. X가 안 뜬다. 이러면은 타입 자체가 이 타겟에서는 뉴메릭이어야 그렇죠? 뒤쪽에 해당하는 리니어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결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연결만 했을 때 여기도 지금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요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예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몇 개를 넣느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나눠놨냐면요. 이 120개에 해당하는 것만 훈련 데이터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요 데이터 이 샘플 이거가 120개라고 얘기고요. 이 리니어에 리메인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 30개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상태가 얘가 분류를 해놨어요. 얘가 분류를 해놨고 지금 현재 120개만 이 모델에다 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내려가셔서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평가를 좀 해보실 건데 평가에 해당하는 거는 이 처음 보는 이제 카테고리인데 밑에 보시면은 요 이밸류에이트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예요. 평가라는 뜻이고요. 평가 중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 그 다음에 프리딕션, 컴퓨즈 매트릭스, ROC 커브, 그 다음에 리프트 커브,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플롯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 있는 4개를 많이 씁니다. 위에 있는 4개를 많이 쓰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쓰게 되는데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쓰는 거가 이 테스트 앤 스코어에는 지금처럼 카테고리컬일 땐 테스트 앤 스코어, 프리딕션일 때는 타겟에 해당하는 거가 수치 데이터형일 때 이 프리딕션을 많이 씁니다. 그렇고 컴퓨전도 뭐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분류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쓰실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붙여놨네요. 자 여기 다음에 이건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짝 옆으로 갈게요. 옆으로 가서 자 여기에다가 자 프리딕션 붙여놨어요. 프리딕션 이런 식으로 그렇죠? 프리딕션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그래서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얘도 선 한 번씩 보세요. 선 이렇게 봤더니 모델에서 프리딕션으로 그죠? 뭐 위쪽에는 X라고 돼 있어서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요. 여기도 모델에서 프리딕션으로 갔네요. 그래서 이거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코이피션트에 해당하는 상관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도 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요, 여기 이제 프리딕션의 위젯을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제 보여야 되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왜 안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보이시죠?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모델만 지금 가져왔죠. 이게 그래서 그 백종원 아저씨의 레시피만 가져오고 이연복 셰프의 레시피만 가져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 안 나오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내가 이 백종원 아저씨 그 다음에 이연복 셰프의 레시피를 따라할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재료를 어디서 가져온다? 이 데이터 샘플러 쭉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데이터 샘플러에 현재 모델로 준 70인가 80인가 몇 퍼센트였죠? 네, 80%는 일로 줘요. 이쪽에 주고 20%는 내가 가져옵니다. 내가 가져와서 뭐한다? 백종원 아저씨 그 다음에 이연복 셰프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요. 요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을 좀 먼저 볼 건데요. 첫 번째 행을 먼저 볼 건데, 이쪽이 원본 데이터예요. 6.1, 2.8, 4.7, 1.2 이게 원본 데이터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아이리스의 버지 컬러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이게 지도학습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얘야라고 뭐와 뭐를 주냐면요. 이게 문제와 정답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와 정답 이렇게 주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컴퓨터한테 문제 정답 주고 이거를 학습시키는 거, 선생님이 있는 거야 결국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정답까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기계가 학습을 해요. 머신 러닝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모델이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져요. 모델에 해당하는 거는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이제 풀어봤는데, 그 공식에 해당하는 것과 KNN의 공식, 그 다음에 로지스틱 그 레귤레이션의 공식 모델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에 따라서 얘를 판단을 했어. 이 데이터를 판단을 했더니 이 KNN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두 번째 있는 거 100% 맞아 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거가 현재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세토사예요. 첫 번째가 세토사, 두 번째가 버지 컬러, 세 번째가 버지 니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기 위해서는 이 위에 얘네들 눌러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세토사 0, 그치? 그 다음에 버지 컬러 1, 그 다음에 0.85, 세 번째 버지 니카 0, 0.2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표시한 게 클래스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클래스인 데이터는 세 가지의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 반에 해당하는 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 세 가지 세토사와 버지 컬러, 버지 니카인데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세토사,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버지 컬러,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버지 니카인데 이 KNN은 버지 컬러 100%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지스틱은 85% 버지 컬러야. 그 다음에 15%는 뭐다? 버지 니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KNN이 좋은 걸까요? 로지스틱이 좋은 걸까요? 채팅방도 안 쓰고 계시는데 뭐가 좋은 걸까요? 딱 봐도 KNN이 좋은 겁니다. 왜요? 이거예요. 이 문제 풀어봐 이렇게 했더니 KNN에 해당하는 애는 뭐다? 이거 정답 일단 맞췄죠? 정답을 맞추면서 이거 100% 2번일걸? 이렇게 이제 2번이야 이렇게 맞추는 거고 2번이야 이렇게 맞추는 거고, 로지스틱의 레귤레이션은 2번 정답 한 85% 되고 한 3번 정답은 한 15% 돼. 그래서 약간 뭐예요? 확답을 못하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게 이제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모델 간의 비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행의 데이터는 KNN에 해당하는 거가 월등히 15% 차이네요. 월등히 높고 이게 더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 중에선 성능이 좋고, 두 번째도요. 여기서 봤더니 두 번째도 세토사가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맞추는 걸 봤더니 100% 이거 세토사야. 얘는요 96% 세토사고 4%는 버지 컬러야. 이렇게 맞추고 있네요. 그럼 이것들 중에서도 얘가 또 KNN이 뭐다?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된 것들 중에서도 이제 틀린 부분도 분명히 생깁니다. 어디서? 버지 컬러, 버지 니커에서. 그치?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 중에 틀린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앞쪽에서는 지금 틀린 게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보이고 있네요. 좀 안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틀린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로 비교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봤을 때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거가 이 모델이 좀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모아서 보는 거가 이 밑에 있는 평가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평가지표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지금 AUC, CA, F1, 그 다음에 프리딕션, 리콜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지금 1에 가깝게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수치가 1에 가까우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에 가까우면 좋은 거다. 그래서 KNN하고 로지스틱하고 두 개를 AUC를 비교해 봤더니 이거 똑같네. 자, CA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이거는 로지스틱이 좀 더 낫네. 그 다음에 F1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로지스틱이 좋네. 그 다음에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것도 로지스틱, 리콜에 해당하는 거 로지스틱. 위에서 봤을 때는 KNN에 해당하는 거가 좋아 보이는데 전체로 확인을 해보니까 로지스틱이 더 여기서 더 맞더라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타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를 세토사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AUC에 해당하는 거 전체 다 맞추고 있더라. CA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도 로지스틱이 좀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버지 컬러 맞출 때도 봤더니 여기 또 더 높죠? 이쪽보다. 이게 또 높고, 그 다음에 버지 니카 또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요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이 KNN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하나씩 비교했을 때는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가 밀리는데요. 전체로 비교했을 때는 로지스틱의 성능이 더 좋다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성능평가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아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한번 찍어보실래요? 여기에 저기 가는 선이요. 선 한번 찍어보시고 얘들하고 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현재 여기요.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로 가고 있고, 얘도요. 여기도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로 가고 있고, 여기요. 중간에도 지금 봤더니 데이터 샘플에서 데이터가 가고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요, 문제집 기준으로 앞에 단원평가에 나오는 거가 모의고사에 나오는 걸 똑같이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평가가 의미가 없죠.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대부분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테스트 데이터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80은 썼고, 지금 80은 모델에 주는 걸 썼고 20을 가져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따닥 클릭을 하셔가지고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리메인 데이터 20% 데이터 갖다가 이제 뭐 하자? 데이터에다 넣어줘. 그치? 어디에?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의제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테스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는 뭘 한 거예요? 훈련 데이터 갖다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훈련 데이터 테스트를 한 거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가지고 앞에서 훈련했던 거가 정말 잘 맞추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확인했더니 따닥 클릭을 하면 이제 조금 수치가 달라졌을 거예요. 수치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얘도 지금 버지 컬러 앞에서 해당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또 차이가 좀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네요. 똑같이 나오고 있고, 밑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그래도 로지스틱이 좀 더 높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좀 똑같 아닌가? 여기가 좀 높네요. AUC는 조금 높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걸로 보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뭐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고, 이거 맞추는 거는, 로지스틱이 조금 더 높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얘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얘 갖다가, 아하, 이 두 개의 모델 중에, 요게 백종원이고, 요게 이연복이면, 결국에 뭐다? 이연복 셰프가 짜장면을 더 잘 만든다. 그치? 더 성능이 좋다. 짜장면에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다. 이게, 도표를, 그죠? 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 자꾸 까먹더라고요. 이거 그냥 80% 데이터 해버리면은, 거의 1에 가깝게 나옵니다. 웬만큼 다 맞춘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도 지금 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150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10만 건 넘어가는 게 빅데이터라고 해요. 행개수로 10만 건 넘어가는 걸 빅데이터로 하는데, 걔네들을 넣게 되면은 이제 좀 난리가 나겠죠. 그치? 오렌지 자체도 10만 건 받으면 좀 버벅거려요. 그래서 엑셀하고 오렌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파이썬이 나중에 최종 보스가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야 버벅거리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 두 모델의 CA를 판단해보자. CA에 해당하는 거가 0.878 이렇게 돼 있으면은 0.978 이렇게 돼 있으면은 97% 맞추더라. 분류 정확도라고 나오는데, 분류 정확도는 분류를 얼만큼 잘 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재활용 이 품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플라스틱 98개랑 그 다음에 캔 2개를 가져다 넣었어. 근데 뭐예요? 다 플라스틱으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두 개 틀린 거죠. 그런 거가 이제 98% 정도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98% 정도, 100개 중에 2개는 틀리더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행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KNN하고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것과 KNN이 100% 맞췄어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뭐다? 더 좋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전체로 비교를 했을 때,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AUC부터 리콜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뭐다? 로지스틱이 더 좋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적인 걸로 봤을 때도 KNN에 해당하는 거는 비슷하게 생겼네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반면에,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거는 원래 0 아니면 1 이렇게 해서 딱 나눠주는 이런 수치로 나눠주는 이런 모델이거든요. 모델이라서 로지스틱에 해당하는 게 조금 더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아요. KNN에 비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거를요,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파일로 저장할 때는 컨트롤 S 하셔가지고 220927 그죠? 27 하셔서, 자, 지금 얘는 뭐죠? 아이리스죠. 아이리스 분류기 그죠? 종 분류기 할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모델 2개를 써서 종 분류에 해당하는 거를 완료해 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현재까지 이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이 실제 위젯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죠? 까먹지 말라는 거는 요거였어요. 제가 리메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훈련과 리메인, 그죠? 테스트 데이터 이거 나눠주는 게 데이터 샘플러 편한데, 이거 이 선을 자꾸 까먹어요. 그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제 그죠? 하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 데이터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측 위젯을 돌려준다. 그죠? 자,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이거 보셨고, 자, 평가 문제 하고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열어야 되겠네요. 보기가 안 보이네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아이리스 북고 데이터, 걔는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 설치할 때 함께 설치가 되는 데이터 셋이다. 이런 데이터 셋을 뭐라고 하냐라는 거네요. 뭐라고 하죠? 네, 샘플링 아니고요. 샘플 데이터 셋입니다. 샘플 데이터 셋.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이 라벨링에 해당하는 거랑 샘플링이나 타겟팅 이것도 의미가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면요. 라벨링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는 거.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야? 이렇게 하는 이 구조가 라벨링이에요. 자,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그렇죠? 아이리스 버지 컬러야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라벨링 작업이라고 해요. 이렇게 데이터 이거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뭐다? 세토사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딱 플라스틱 이런 병이 있어요.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캔이 있다고 볼게요. 캔이 있으면요. 기계가 보면은 이거 그죠? 데이터 막 분석해서 여러 개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다가 이거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거. 이런 거가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라벨링 작업을 많이 해요. 어떤 거에? 애매한 데이터에. 그죠? 기계로 다 분석되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기계로 분석했는데 막 틀리거나 혹은 뭐다? 이거 애매한 애들 있죠. 이거를 사람이 라벨링 작업을 직접 합니다. 건당 5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라벨링 작업이라고 하고 샘플링 작업은 뭐냐면요. 이 전체 중에요.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샘플을 뽑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컴퓨터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아날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목소리 듣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녹화하는 거는 샘플링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제 목소리가 100% 여기 다 안 들어갑니다. 기계에는. 그렇죠? 기계에서는 내 목소리가 100이면은 그 중에서 이 목소리 중에 의미에 해당하는 거가 있게끔 이렇게 뽑아요. 한마디로 100개 중에 한 80개만 뽑는다는 얘기예요. 20개는 날려요. 왜요? 용량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 뭐다?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데는 뽑을 필요도 없죠. 그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다? 샘플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에 해당하는 거는 대부분 뭐예요? 용량을 좀 줄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용량 줄이면서도 뭐래요? 대표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샘플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타겟팅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타겟, 그죠? 퓨처 타겟 이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걔에 해당하는 거를 계속 그냥 점 찍어 놓고 쟤만 따라가는 이런 거가 이제 타겟팅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머신러닝에서 타겟팅 이런 건 없어요. 타겟만 있죠. 타겟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를 만든 보기죠. 보기라서 그런 게 타겟이라고 합시다. 타겟팅은 필요가 없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는 이 샘플 데이터 셋에 해당하는 걸 아이리스 아까 확인해봤고 보스턴도 잠깐 보셨어요.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샘플 데이터 셋이다 라는 거고요. 자, 오렌지 샘플 데이터 셋 파일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세요. 그죠? 아까 이제 나왔던 거죠? 몇 번일까요? 이거 뭐 너무 쉽게 일부러 제가 만든 보기라서 몇 번이죠? 4번이죠. 여기 계신 분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이 게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그냥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타이타닉 아이리스 하우스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었죠? 자, 여기 파일 안에 요 폴더 아이콘 누르시면은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이타닉, 그 다음에 하우스, 그 다음에 아이리스 이런 거가 있고 요거 허트 디지드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봐서 그냥 서든 어택을 했습니다. 서든 디지드 하려다가 그죠? 뭐 헷갈리실까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 샘플 데이터 셋에 .tab의 의미로 알맞는 거 몇 번일까요? 프로그램은 이건 아니겠죠? tsv니까 정답은 4번 테이블. 그래서 tab는 테이블이 약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샘플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보기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인지 한번 보고 맞춰보시죠. 왜 필요한지.
맞는 복이 아니라 이거 틀린 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어제 새벽에 이거 해가지고 틀린 복이네요. 틀린 복이. 자, 샘플 데이터 셋에 해당하는 설명은 틀린 보기를 선택하세요. 네, 4번. 샘플 데이터 셋 우리 아이리스 가지고 뭘 했죠? 위젯 연결도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석하셨죠. 없다라고 낼게요.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아래 그림은 오렌지 3 샘플 데이터 셋의 아이리스 파일 위젯의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위젯 따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 아이리스에 대한 게 이렇게 보이고 있고 타겟이 아닌 보기를 선택하래요. 타겟이 아닌 보기. 타겟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이 타겟이 여기죠. 여기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3개의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3개의 값이 아닌 걸 선택하라는 얘기죠. 뭐죠? 아이리스 뉴욕 없죠.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컬러, 아이리스 버지니카.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요. 6번 문제. 자, 다음 그림은 오렌지 샘플 데이터셋 아이리스 데이터 테이블 위젯의 결과래요. 그래서 아이리스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 넣고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따다 클릭을 했을 때의 결과인데 퓨처 타입에 해당하는 거로 만든 보기를 선택하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자로 보이기는 하네요. 문자로 보이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뭘로 설정했죠? 카테고리컬로 설정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죠? 이게 지금 없는데 요거죠. 여기에서 요거죠. 카테고리컬 얘로 설정했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떻게 보이더라? 음영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음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 음영으로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내려와서요. 자, 7번 문제. 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제가 이거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시도를 해보시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아마 다른 쪽에서도 상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는 공짜다. 그지? 공짜니까 우리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그죠? 당연히 사용하게끔 해야 뭐 쓸 거니까. 그죠? 오픈소스는 수정이 가능하다. 오픈소스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게 틀린 부분입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해서요.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거를 한 70%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70% 가지고 다른 사람이 75%, 80%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 목적에 해당하는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건 4번이고요. 자, 8번. 자, X축, Y축 교차 지점에 여러 개 점으로 시각화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3점 들어가죠. 스캐터 플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바플롯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에 해당하는 거는 구간을 나눠서 도수 분포에 해당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히스토그램. 박스플롯에 해당하는 거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의 기초 통계량, 민, 맥스, 그 다음에 평균에 해당하는 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이 도표를 그려내는 게 박스플롯입니다. 자, 9번. 자, 데이터에 여기 나오네. 자, 데이터에 최소, 최대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IQR, 이상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각화 도표에 해당하는 거.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방금 얘기했죠? 네, 정답 2번이죠. 그래서 박스플롯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자, 여기 요런 부분 있죠. 땡땡땡 이런 거가 이상치입니다. 이상치라서 나중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는 없애주는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에 해당하는 거가요. 민이라고 해요. 민. 그죠? 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민.
민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게 2쿼터 값입니다. 2쿼터 값. 요게 여기 밑에가 1쿼터 값이고요. 여기 위에가 3쿼터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요 최빈 값이에요. 최빈. 네. 자,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중앙값은요 값의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값의 중앙에 위치하는 값 여기.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저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요게 IQR이라고 해요. IQR 여기도 IQ라고 한마디로 범위입니다. 이거는 그지?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가 뭐예요? 데이터가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요 여기까지 허용 범위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이제 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키에 해당하는 160부터요 190에 해당하는 게 허용 범위고 그거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 여기 만약에 점들이 있더라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다? 서정훈 서정훈 농구 선수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애는 박나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다? 아하 여기에서요 이 수치에 해당하는 계산을 통해서 이 범위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고요. 자, 그렇고 요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오실 거니까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자, 각 계급에 속한 별량을 계열화, 점수키, 몸무게로 조사할 수 있는 지각화 도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열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도수분표표라고 합니다. 이거 안 배워서 아직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계급 이런 것들 쪼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0세부터 100세까지 있는데 10세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10세부터 19세, 그죠? 20세에 해당하는 거가 20세부터 29세 이런 식으로요. 범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예요? 계급이라고 해요. 그죠? 계급에 해당하는 거 계열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뭐다? 도수분표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수분표표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지? 자, 이렇게 뭐다? 학생들의 몸무게를요. 40에서 45, 45에서 50, 55에서 59 이런 식으로요. 계급을 나누는 거죠. 그치? 계급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나누는 거를 뭐다? 도수분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번. 자, 11번은요. 자, 데이터 마이닝의 행을 뜻하는 단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행은 여기서 뭐죠? 인스턴스, 그죠? 4번이에요. 이렇게 보고 12번. 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의 열을 뜻하는 단어네요. 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그죠?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13번이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아까 했다. 어떤 위젯일까요? 그죠? 샘플러 위젯이죠. 데이터를 나눠서 80대 20, 70대 30 이렇게 나눠서 표시할 수도 있더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데이터 샘플러죠. 그래서 이 뒤에 차트에 뭐예요? 주사위 그려져 있는 것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챕터의 중요한 것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요. 쉬었다 갈게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행은 뭐다? 인스턴스다. 그죠? 열은 피처다. 그 다음에 우리 타입들이 있는데 타입의 수치형은 뉴메릭. 그죠? 그 다음에 범주형은 카테고리. 이렇게 문자들은 이쪽 범주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역할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더라. 독립에 해당하는 거는 원인이 되는 거를 독립변수라고 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표처로 설정을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 타겟 설정한다. 라고 해서 이게 원인이었어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 그래서 이 원인에 해당하는 퓨처는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고 퓨처에 해당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타겟에 해당하는 것도 하나 두 개에서 잡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하나입니다. 그렇죠? 목적에 해당하는 거 하나를 나오기 위해서 퓨처는 여러 개, 그 다음에 타겟은 한 개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눈에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데 시각화의 종류로는 스캐터 플롯, 박스 플롯, 도수분표표 이렇게가 있어요. 스캐터 플롯은 실제 위젯에서 확인해봤고 박스 도수분표표는 아직 안 해봤는데 박스 뒤에 있고 도수도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하고 테스트 나눌 때 쓰는 위젯은 데이터 샘플러 위젯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2시 1분 지나고 있는데 2시 15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죠.